안녕하세요. 더나미래연구소 소장 이혜준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중학교에서 발생되는 학교폭력에 대한 유형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남학생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한테 싸울 의사가 없다라고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을 계속적으로 도발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피해 학생이 나는 분명히 너하고 싸울 의사가 없다라고 충분히 밝혔음에도 가해 학생이 일방적으로 폭행을 하는 경우죠. 물론 피해 학생이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면 그 사안은 학교폭력으로 신고가 돼서 학폭위에서는 피해 학생으로 선도 조치를 받겠지만, 피해 학생이 자신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해 학생하고의 일정 부분에 대한 신체적 접촉이 있게 되면 그 사안은 쌍방폭력으로 학교폭력으로 신고가 될 것이고, 학폭위에서 가해 학생으로도 선도 조치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소위 말하는 일진의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피해 학생을 폭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제3자의 학생을 시켜서 제3자의 학생과 피해 학생이 싸우게끔 분위기를 주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럴 경우에도 제3자의 학생과 피해 학생이 신체적 접촉이 일어나게 되면 피해 학생과 각각의 가해 학생으로 선도 조치 받을 수 있겠지만, 이 상황에서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그러한 폭행 사건이 일어날 수 있게끔 분위기를 주도하고, 그리고 폭행 사건이 일어날 때 옆에서 방관하고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찍었던 그러한 아이들은 학폭위에서 증거불충분으로 선도 조치가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는 감정 조절을 하지 못해서 일방적으로 가해 학생한테 폭행을 당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피해 학생이 경황 없이 갑자기 폭행을 당하다 보니까 저항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급작하게 폭행을 당하는데, 이러한 폭력에서의 가장 큰 문제는 피해 학생의 신체적인 피해가 굉장히 높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제 상담 사례에서는 전치 4주 이상의 신체적 피해를 당한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생 자녀, 특히 남학생 자녀를 둔 부모들이라면 제가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에 대한 학교폭력에 대한 유형들을 한 번쯤은 부모님들이 알고 계셔야 추후에라도 이런 일들을 당할 때 조금이나마 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